인생의 무기가 되는 히든 스토리. 어린 시절 내내 오저히 마법사에 집착했다는 저자 루비 구두와 에메랄드 시티, 에메랄드 시티로 이어지는 노란 벽돌길 때문에. 엄마가 딸에게 해준 말이 있지. 도로시들은 노란 벽돌길을 스스로 만들어낸다고. 저자에 의하면 인생을 만드는 보이지 않는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이야. 숨겨진 이야기라는 히든 스토리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은 어느 순간의 경험치를 말하는데, 이 경험치들이 나에게 깊이 새겨져서 어떤 긍정이나 부정의 경험치가 나의 무의식 속에서 작용한다는 것이지, 내가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어느 순간순간에 계속 작용을 한다는 것이야.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스토리는 사람의 말씨나 집안의 냄새처럼 생활에 너무 자연스럽게 배어 있어서, 또는 딱히 내가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아서 감추어진 이야기라고 해. 셀프 스토리라고 하는 이 스토리는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을 결정하고 행동 방식과 진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스토리를 고르고 인생을 바꾸라는 것이야. 누군가가 발견해 주기만을 기다리는 노란 벽돌길은 없다는 것. 나의 내면에 있는 나라는 책을 만드는 스토리를 발견해서 다시 쓰라는 것이야. 그래서 스토리는 내가 만든다, 그리고 나를 만든다는 것. 간극이라는 말이 있네. 현재 내가 있는 곳과 내가 가고 싶은 곳 사이의 거리라는 것이야. 내가 지금 왜 여기에 있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하는 순간들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이야.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은 스토리텔러라는 말도 있어. 원몰싱이라는 것도 기억했으면 좋겠고, 뇌의 반응으로 스토리는 생각을 현실로 만들어주기도 하고 미래를 현재로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이야. 스토리는 목적지로 인도하기도 하지만 목적지에서 벗어나기도 한다는 것. 우리는 대체로 부정적인 편향이 있어서, 그래서 부정적인 경험에서 더 많이 배우기도 하고 부정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더 강하다는 것이야.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스토리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과거의 일을 중점에 둔다는 것이지, 실제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전개 방식은 사건, 그리고 스토리, 반응, 결과라는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부분이 사건과 반응 사이의 스토리 부분이라는 것이지, 보이지도 않고 그렇지만 촉발되고 반복되는 셀프 스토리는 내가 살아온 과정의 경험치라는 것이고, 의식적으로 현장에서 포착하고 영향을 분석하고 나에게 더 도움이 되도록 바꾸라는 것이야. 어떤 일 앞에서 있잖아.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이런 데는 자질이 없어. 이렇게 피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내가 의식적으로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야. 그래서 그 스토리를 발견하는 공식이 있는데, 이것은 차이를 만드는 스토리텔링 습관이라고 하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찾으라고 해. 피하고 싶은 행동, 또 감정적으로 또는 신체적으로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지. 어떤 일을 하려고 생각만 해도 앞머리가 아프고 불안하고 피하고 싶은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런 행동들을 내가 분석하라는 것이야. 대체로 기억에 오래 남는 스토리는 분명한 캐릭터가 있고 진실한 감정이 있고 중요한 순간이 있었다는 것. 훌륭한 스토리는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대서사시가 아니고 한순간의 짤막한 스토리라는 것. 그래서 이 스토리가 어디서 왔는지, 진실인지, 왜 그 스토리가 아직도 남아있을까? 나는 이 스토리에 어떤 대가를 치를 것인가? 나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이 있는지, 나는 이 스토리의 어디쯤에 있는지, 이런 물음들을 가지고 이 과정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에서는 스토리를 끊어버리고 다음 부분으로 이동하지만 새로운 스토리로 만들어 가라는 것이야. 그렇게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다시 쓰라는 것이야. 나의 이야기 속에서 자잘한 것이라고 무시하지 말라고 해. 중요한 것은 나의 스토리를 누군가에게 허락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바람직한 스토리 선택의 방법에는 대체하는 것, 재해석하는 것, 경로, 변경과 조사, 다시 쓰기가 있다고 해. 대체하는 것, 나쁜 스토리는 끄집어내고 좋은 것만 담으라는 것. 과거의 경험 중에서 나를 자존심 상하게 하고 내가 기분 나빴던 거 이런 것들은 삭제하고 좋은 것만 담으라는 것. 재해석.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면은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셀프 스토리의 다른 측면을 보라는 것이지. 경로 변경은 어떤 스토리를 이용해서 다른 스토리에 영감을 부여하라는 것. 조사는 다른 사람의 스토리를 빌리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서 배운다는 것이지. 다시 쓰기가 있어 아직 존재하지 않는 스토리를 찾으라고 해. 어쩌면 이 다시 쓰기의 과정에서는 내면의 반격이 있을 것이라고 하네. 그래서 의식적으로 대비하라는 것이야. 내면의 반격은 뜬구름 잡는 것 아니야? 현실 감각도 없는 것 아니야? 이렇게. 그럴 때에는 스토리의 발판을 만들어 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쓴 스토리를 부려 먹으라고 해. 희망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고 사랑처럼 실천이고 동사이고 행동이라고 하네. 그래서 일기도 쓰고 블로그도 하고 나에게 말하기도 하고 이웃에게도 말하라는 것이야. 성공에 대한 정의가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각자 다르지. 스스로 한계에 도전하고 그 과정에서 성공하든 실패하든 자기가 내린 결정을 감수하는 능력을 성공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일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꿈을 믿고 성취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라는 사람도 있어. 성공이란 것은 내가 매일 추구하는 느낌이지 숫자도 물건도 아니고 느낌이라는 사람도 있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자기 자신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아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람도 있어. 성공에 대한 의미는 각자 다를 테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 성공의 의미를 정의해 보는 것도 괜찮겠지. 그리고 몸과 마음을 지키는 스토리를 찾으라고 해. 건강과 웰빙에 대한 것, 또한 돈과 재무에 대한 것, 진정한 부를 실현하는 스토리도 있다는 것, 관계와 사랑에 대한 스토리도 있지. 건강한 만남과 인연을 추구하는 스토리, 좋은 소식을 전했을 때 얼굴을 찌푸리거나 응원이라는 탈을 쓰고 비판을 가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인생에 존재한다면 여러분의 스토리에서 그들과 함께한 그런 챕터는 끝내도 좋다고 말하네. 이거는 저번에 어떤 책에서 그거 있지. 나는 버스 운전사인데 나한테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버스에서 내리게 만든다는 거하고 같은 것 같네. 나를 먼저 사랑하기가 중요하지. 가족과 양육도 있어. 꿈을 심어주는 스토리인데 우리에게 없는 것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는 없다는 것. 그래서 옛날로 내가 돌아가서 과거를 다시 쓸 수는 없지만 지금 내가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는 있다는 것이지. 내 안에 숨은 바람직한 스토리는 찾아내고 그리고 공유하면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선사하기를 바란다고 말하네. 지나온 과거를 내가 더듬으면서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들은 없애버리는 것.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겠지. 여기까지야.